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TV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2,500포인트를 내준 코스피는 지금 뭐 2,400포인트 향해서 빠르게 내려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800포인트가 무너졌는데 아주 크게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빠질 때 오늘 매도하셨으면 아주 잘하신 거고요. 뭐 종목마다 다를 테니까 비중을 늘리는 것을 조심하시는 날이었어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비중을 줄이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일부 매수를 한 종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매수를 한 종목도 일부 있습니다. 오늘도 좀 샀기도 했고요.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종목들을 계속 덜어내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지금 제가 가장 바삐 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했던 게 이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던 회원님들한테 더 사지 못하게 계속 말렸던, 뭐 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지는 마셔라. 더 매도를 뭐 하시기가 좀 어렵다면은 더 매수는 하지 말자, 홀딩하자, 이렇게만, 그러니까 사는 거를 좀 말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요, 분명히 저는 이번 주에 반등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주 후반부로 가면은 당연히 반등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이제 반등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지금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인데, 그 구간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시장은 뭐를 싫어하냐면요, 나쁜 어떤 이벤트를 싫어하지 않아요. 좋은 이벤트 당연히 싫어하지 않죠. 뭐를 제일 싫어하냐면요, 모르겠는 시장을 가장 싫어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그런 시장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빼요.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개인들은 삽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막 사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심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개인들은 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안에는 사실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오를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 오를 것 같지 않다는 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오를 것 같지 않은 시장에 개인들은 베팅을 하고요. 외국인들도 오늘 샀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지금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베팅을 계속 하고 있었고, 어, 시장이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잘 모르겠는 구간을 지금, 오늘 월요일이죠. 지나갔죠. 오늘 밤 미국 시장 열리죠. 지금 선물 시장부터 해서 실제 개장한 상황에서 엄청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우리 시장도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번 주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그다음에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이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입니다. 자, 지금 뭐 때문에 주가가 빠지냐면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는데 아직 인플레이션이 화두예요. 아직도 물가가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강하게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은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0.5%포인트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미국이 다음 달에 FOMC가 있는데 FOMC 회의에서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겁니다. 자, 우려하는 구간, 그러니까 오를 것 같지 않은, 불안하고 잘 모르겠는데 오를 것 같진 않아. 이게 정확한 지금 현재 상황인데 개인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언제까지나 빠지는 그런 시장은 없습니다. 계속 오르는 시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점을 또 터치하면, 닿으면 당연히 매수세가 들어오고요. 자, 지금은
외국인이 오늘 사는 게 참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환율이 1% 넘게 올랐어요. 14원 가까이가 올라서 지금 1340원을 터치했거든요. 지금 전문가들은 1400원까지도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같은 때에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저절로 자산이 불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반대로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투자하면은 이 자산이 가만히 있어도 쪼그라드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투자를 한다. 뭡니까? 그 환율보다 더 큰 수익을 노리겠다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최고 바닥이냐? 그건 몰라요. 그런데 바닥 부근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환율이 이렇게 1%씩 튀어 오르는데도 1%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시장에. 자, 다시 정리해 보면요. 자, 지금 시장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 오를 것 같지는 않지만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인이 들어와요. 특히 환율이 1% 넘게 깨진 날에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자, 이건 뭐냐면요. 이제 거의 바닥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오늘 밤에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제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많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개장하자마자. 자, 그러면 미국도 어느 정도 저점에 닿으면 여기서 더 빠질까 하는 심리가 당연히 발동을 할 거고요. 지금 이번 주에 그 뭐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면 기껏해야 뭐 인플레이션에 강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강력하게 올려야 한다고 지금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정도의 발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중에 특정 이동평균선, 특정 매물대를 지나면 반등할 거라고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거고요. 하지만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줄이고 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요. 아직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줄이는 거예요. 모르니까 줄이는 건 제 방식이고요. 모르는데 사는 거는 또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방식인데, 지난주부터 따졌을 때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지금 꽤 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손실이 지난주부터만 따지면 당연히 투자자 중에 손실 안 난 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손실이 나는 구간에서 비중을 많이 줄여놨다는 거예요. 비중을 줄였다는 건 현금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번 주 중에 반등을 할 때 매수량을 확 늘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최근에 빠진 거 이상으로 수익을 단숨에 낼 수 있겠죠. 비중을 빠질 땐 비중을 줄였고 이제 오를 때 비중을 늘릴 예정이니까. 자,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이 왕창 팔고 있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데, 이 불확실한 상황이 하나씩, 그러니까 금통위에서 0.5% 그래 좋아 올려, 잭슨홀 미팅 끝나고 그래 좋아, 파월이 뭐 그래 자이언트 스텝 올려 좋아, FOMC까지 불안한 장세 좋아, FOMC만 지나면 이번엔 진짜 바닥이겠지. 물론 그 전에 이제 CPI가 9월 13일 날 있습니다. 자, 그런 몇 가지의, 오늘 아침에 제가 멤버십 방에 소개해드렸죠. 이 9월까지의 주요 이슈들을 소개해드리면서 그 이제 어떻게 그 대응하면 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현금을 늘려서 들고 있자, 또는 현금을 줄이지는 말자, 즉 매수하지는 말자는 거죠. 오늘 반등할지 내일 반등할지 뭐 금요일날 반등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등하긴 할 테니까 그때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넉넉히 확보해 놓자. 그래야 지금 최근에 일주일 동안 깨진 거 단숨에 만회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오늘 좀 사실은 좀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제가 녹음하는 시간 자체가 지금 10시 반이 넘어가지고 녹음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도 11시 한 반쯤 돼야 이걸 업로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서둘러야 되는데요. 일단은 뭐 앞부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을 이제 뭐 중점적으로 들으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서, 항상 이제 제 그 어떤 개요, 하루 동안 느꼈던 시장에 대한 개요나 이런 거를 앞부분에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경향이 있는데, 앞뒤에 말씀을 드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뭐 시장부터 빨리빨리 정리를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127종목이 올랐고 701원 한 종목이 빠졌습니다. 왕창 깨진 날이에요. 1.21% 빠졌고 코스피 100도 비슷하게 빠졌습니다.
코스닥 135종목이 올랐고 1335종목이 빠졌습니다. 오늘 같은 날 당연히 손실 입는 게 뭐 당연한 날이었고요. 코스닥이 2.25% 빠졌습니다. 코스닥 150도 같이 빠졌네요. 같은 비중으로. 오늘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 중에 그나마 견딜만 한데요예요. 오늘 지수는 좀 빠지는데 우리 그 계좌는 좀 견딜만 한데요. 뭐 이런 말씀을 오늘 제일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페이크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물 만약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데 한 마이너스 2% 정도 빠졌다. 그럼 전체적으로 2% 정도 빠지면 마이너스 2% 지수가 빠지는 건데, 지수가 2% 빠지면 진짜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근데 종목이 마이너스 2%쯤 빠졌을 때 견딜만 하다, 또는 오른 종목들도 있었죠. 예를 들면 뭐 후성이라든가, 오늘 그런 종목들은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올랐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견딜만 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손실 입은 날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자, 그런데 지수는 어쨌든 많이 깨졌습니다. 그건 뭐 이해해야 되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기관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의 매도에 의해서 오늘 시장이 깨진 하루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금투가 좀 많이 팔았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도 1.5% 정도 빠졌고요. 이게 지금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에 캡처한 거라서 아직은 미국 시장은 지금 오늘께 반영되진 않았고요. 원달러 환율이 1.05% 13원 90전이 올랐습니다. 1339원 80전. 그러니까 1340원 장중에 터치하고 지금 13년 8개월 만에 최고치 찍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건데 오늘 같은 날 외국인이 들어왔다. 이거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국제유가도 0.37% 올라서 다시 90달러 이제 때를 단단하게 이제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약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원화 약세가 5일 연속 이어지면서 환율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잭슨홀 미팅, 한국은행 금통위 등을 앞두고 금리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코스닥은 나스닥의 급락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에 금리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관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환율이 1340원 돌파, 투심이 악화되면서 지수 800선이 무너졌다. 어제 미국 증시 긴축 확대 우려, 그리고 유로존의 경기 침체 이슈로 급락하면서 하락 출발한 지수가 이번 주에 한국의 금통위, 미국의 잭슨홀 미팅 등을 앞두고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부진한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환율이 1340원을 돌파했고, 자,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블랙핑크 컴백 기대감 속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오늘 코스닥에서는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빨리 볼게요. 기아하고 삼성물산, 오늘 삼성물산이 리포트가 좋은 게 나와서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오른 종목은 이렇게 두 종목, 오른 것도 아니죠 사실은 이 정도면. 근데 빠진 종목을 보면요, 삼성 SDI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2.91%, 카카오, 포스코홀딩스, KB금융이 2%대 하락이 나왔고요. 대부분 뭐 LG화학, 약보합 정도 빼고는 대부분 1, 2% 사이에서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다시 6만 원에 이제 멈춰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은 다 빠졌네요. 그렇죠? 특히 LNF, 카카오게임즈, 천보가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고, 셀티리온 헬스케어와 에코프로비엠은 뭐 얼추 뭐 제일 괜찮은 대형주 중에 제일 괜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업종은 코스피는 통신업종이 KT와 SK텔레콤의 상승에 힘입어 올랐고요. 비금속 광물 업종도 어젯밤에 제가 트리온스 현들 방에다 올려드렸던 업종 중에 비금속 광물 업종이 업종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또 괜찮은 흐름이 오늘 나왔습니다. 자, 빠진 업종은 섬유의복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BYC 우선주와 TBH 글로벌이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음식료 담배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미래생명자원이 16%대, 한탑 14%대, 카나리아바이오 13%대 올랐고요. 역시 종이목재 업종과 유통과 일반 전기전자 업종과 제가 괜찮은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했던 업종들이 역시나 상위 쪽에, 물론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일 높은 위치에 차지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통신 서비스 업종 제일 안 좋았는데 세종텔레콤 12%대 하락, 한국정보통신 마이너스 6%대 하락, 한네트 마이너스 5%대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피 의약품은 한올바이오파마, 대웅제약, 일성신약 세 종목만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동성제약과 일동홀딩스가 마이너스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제약은 앱클론이 11%대, SCM생명과학이 4%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코아스템 13%대, 에스텍파마 9%대, 셀레믹스 마이너스 7%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249억 원이 줄었고 코스피의 카카오가 감소했네요. 크게. 그리고 코스닥의 현대바이오가 크게 늘었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SK하이닉스, 카카오, LG디스플레이, 카카오페이, HMM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시젠, 현대바이오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롯데정밀화학, LG디스플레이, 메리츠 금융지주, 넷마블, 롯데케미칼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한글과 컴퓨터, 나이스평가정보, 휴온스, 고영, 펄어비스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늦었으니까 뉴스 기사 보여드리는 것을 대신해서 이따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 매수 종목, 매수를 많이 한 종목들을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보면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서 괜찮은 흐름이 이제 전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0만 원의 주가가 멈춰 있는데요. 일단 20만 원이 한번 깨질 가능성이 높지만 반등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런 타이밍이 지금 온 것 같아요. 헬스케어도 외국인이 5일 연속 매수가 나왔습니다. 오늘 저도 약간 장 막판에 약간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 것도 들어온 거지만 지금 주가가 그래도 탄탄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좀 많이 빠졌고요. 거래량이 이제 33만 주까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대 78,000원 찍다가 74,000원까지 내려온 가격대는 이제 매도 물량이 많이 안 나온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봅니다. 자, 제약은 개인만 6일 연속 매수를 해서 오늘도 많이 빠졌고 8만 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올해 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가격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일단 제약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위메이드 오늘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제 63,000원대 이 정도 가격대는 싸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도 오늘 매수가 들어왔고요. 에코프로 BM도 외국인이 매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코스피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 오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좀 많이 빠진 싼 가격대에 있는 이 종목들을 좀 많이 이제 싼 가격에서 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장중에 흐름 나쁘지 않았는데 결국 1,000원 빠진 상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강원랜드는 외국인이 엄청 사고 있죠. 오늘도 50원이 올랐는데 기관도 3일 연속 매수, 개인만 매도. 그러면 이런 종목은 모아갈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시간외 셀트리온 마이너스 0.5%, 1,000원이 빠진 19만 9천원, 내일 약보합 출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헬스케어 마이너스 0.13%, 100원이 빠진 74,200원, 74,100원. 제약 0.37%, 300원이 빠진 79,900원, 8만원대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만 바로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내일 장이 우리 시장은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시간에 계속 보겠습니다. 위메이드 마이너스 0.63%, 400원이 빠진 63,300원, 에코프로 BM 0.62%, 700원이 빠진 112,2,300원, 강원랜드 0.56% 빠진 150원이 빠진 26,450원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차트와 함께 이제 매물대를 가지고 내일 장의 흐름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있나요? 일봉 차트 셀트리온을 보면요. 자, 지금 오늘은 20만원에 멈췄는데 매물대가 하단의 매물대가 21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매물대 하단이. 그래서 지금 현재 속해 있는 매물대가 19만 8천원이 저점인데 21선이에요. 21선이 깨지면 생명선 이탈.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몰라요.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면 241선까지 밀릴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내일 19만 8천 원 정도에서 저점을 찍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윗꼬리가 달려있죠. 5일선에 눌렸는데 20만 한 5천 원쯤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일 19만 8천 원에서 20만 5천 원 사이에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보도록 하고요. 헬스케어는 오늘 21선 100원 차이로 이제 이탈을 했는데 뭐 이건 크게 의미 있진 않고요. 21선 정도 기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물대가 아래쪽에 두꺼운 매물대가 있어서 73,700원을 하향 이탈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74,000원을 깬다면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오늘 위쪽에 매물대가 76,000원, 그래서 내일은 뭐 고점이 76,000원, 75,000원을 깨고 올라가면 이거는 좀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제약 아래쪽에 두꺼운 매물대가 있습니다. 79,000원 정도, 79,200원인데 한 79,000원 정도에서 역시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위쪽에 매물대 상단 82,500원쯤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위메이드 오늘 역시 윗꼬리 달고 내려와서 결국 마이너스 2% 하락이 나왔는데요. 아래쪽 빠지면 62,300원, 오르면 65,500원 정도 되는 자리, 이 구간에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지금 매물대를 가지고 또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일 진짜 시장에서 이 어떻게 될지 이 그 주가 흐름을 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매물대 한 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뭐 위아래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에 오르면 이걸 뚫고 오르면 그 위쪽 매물대 뚫고 내려가면 아래쪽 매물대고요. 근데 일단 이 구간 안에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움직일 건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요 지금 매물대가 지금 약하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도 그 위쪽 매물대가 더 강하기 때문에 눌릴 가능성, 빠질 때도 그 아래쪽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지지받을 가능성, 횡보할 것 같아요. 62,300원과 65,500원 정도 사이에서 횡보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에코프로비엠 오늘 241선까지 내려왔는데 최근에 241선을 이탈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그 자리가 11만 1,000원인 자리인데요.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241선이 지금 11만 1,400원이니까 11만 1,000원 정도가 저점일 거예요. 근데 매물대를 지금 보니까 아래쪽이 11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빠지면 11만원 정도를, 11만 600원 정도 되는데요. 한 11만원 정도가 저점일 거라고 보고요. 오르면 11만 6천원대 정도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올라도 위쪽에서 눌릴 거고요. 빠져도 아래쪽에서 지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11만원에서 11만 6천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격대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강원랜드 보면요, 역시 강원랜드는 지금 오늘 위아래 꼬리 길이가 비슷한 십자형 패턴, 뭐냐 하면 상승 추세가 꺾일 가능성, 돌아설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는 거고요. 위쪽에 매물대 상단 27,000원, 아래쪽에 매물대 하단 26,000원, 26,000원에서 27,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격대, 이거 한번 제가 이따가 써드려 볼까. 그래서 내일 실제로 어떻게 될지, 이 방법이요 상당히 얼추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한창 이 매물대와 이동평균선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차트 분석을 해드릴 때 가격을 써드린 적이 있었죠. 한 1, 2년쯤 전일까요? 근데 상당히 정확하게 맞췄었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는 또 제가 몇 번, 10번 중에 예를 들어서 9번을 맞춰도 한 번 틀리면은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이제 오늘 내일 장에서 우리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일단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뭐 그냥 물론 뭐 저는 이게 뭐 농담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정확하게 뭐 이렇게 움직일 거야 이런 거는 아니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기를 원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수를 봐야죠. 지금 지수의 움직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수를 봐야 되는데 코스피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에 매물대, 아래쪽에 매물대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빠지면 2450에서 지지, 오르면 2485포인트 정도에서 저항. 그래서 이 코스피 지수 역시 2450에서 2485포인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아마 그 구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코스닥은 오늘 이 매물대를 하나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802포인트 정도 말씀드렸던 것이 깨고 내려와서 오히려 이제 802포인트 정도가 고점의 저항 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래쪽 이 매물대의 하단 785포인트에서 이제 위쪽에 802포인트 사이가 이 매물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미국 시장의 지금 현재 상황인데요. 개장하자마자부터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22%, 나스닥이 마이너스 1.76%가 빠졌습니다. 자, 지금 캡처한 지가 이제 한 30분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미국 시장을 보면 마이너스 1.27% 낙폭을 키우고 있죠. 나스닥은 마이너스 1.72% 낙폭을 살짝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는 낙폭을 키우고 있고 나스닥은 낙폭을 약간 줄이고 있는, 다우존스가 1.2% 마이너스 1.2%니까 약간 줄였네요. 약간 늘었다가 약간 줄였고요. 나스닥은 1.72% 예, 약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낙폭을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것보다는 약간 낙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쁜 장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게 오늘 미국 시장이 만약에 낙폭을 꽤나 줄인 상태로 끝난다면 내일 우리 시장은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장 초반에 조금 흔들리다가 바로 반등할 수도 있어서 그게 외국인들의 수급과 연동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 오늘 뭘 샀나 너무 저도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보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고요. 자, 오늘 하루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제일 많이 산 종목은 SK 하이닉스였고요.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 LG 화학이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또 기아, 현대모비스,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현대차, KTNG, 삼성전기, KT, GS건설, NC소프트, 후성. 자, 뭐죠? 업종으로 보면 2차전지와 또 뭐죠? 반도체 중에서는 SK 하이닉스와 그 다음에 자동차, 현대차, 자동차. 자, 이런 종목들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베팅하고 2차전지 일단 왕창 샀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까?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그게 뭐 확실하고요. 자, 기관은 어떤 종목을 샀을까? 코스피에서 S-오일 제일 많이 샀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SK이노베이션 산 것처럼 정유주 산 거예요. 오늘 국제유가 좀 올라서 90달러대 올랐기 때문에 S-오일, 저는 우선주 조금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S-오일이 제일 많이 매수를 했고 오늘 본주나 우선주가 다 같이 괜찮았어요, 흐름이.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후성. 자, 후성 같은 종목 이제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급등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내일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파티가 시작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LG전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인터내셔널,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 로템. 야, 주말에 분석해드렸던 그 종목이고, 5종목 중에 제가 당장 산다면 제일 좋은 종목으로 꼽았던 종목인데, 이렇게 어제였나요? 어제구나. 어제 올렸던 영상에 담겨 있는 종목인데
오늘 기관들 매수가 많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SK텔레콤, 하나금융지주, 현대건설, 세아제강까지를 기관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역시 기관도 후성과 포스코케미칼 같은 2차전지 종목들을 좀 산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은 어떨까? 외국인들 에코프로비엠 제일 많이 샀습니다. 박셀바이오 두 번째 많이 샀고요. 에코프로,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천보, PNT, 알테오젠, JYP 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대주전자재료, SM, 휴마시스, 파라다이스, 펄러비스, 제이시스, 메디칼. 자, 외국인들이 산 종목 역시나 에코프로비엠, 천보, PNT, 대주전자재료, 지금 2차전지가 많고요. 박셀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테오젠, 뭐 휴마시스, 지금 일단 바이오도 보이죠. 그리고 JYP 엔터, SM, 엔터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기관은 코스닥에서 뭘 샀을까? 오늘 왕창 팔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자, 동성 화인텍 제일 많이 샀고요. 범한 퓨얼셀, CS 베어링, APTC, HPSP, 삼강 MNT, 선광, 태광, 유니테스트, RFHIC, 아셈스, HK이노엔, 비나텍, 대보마그네틱, MI텍을 많이 샀습니다. 지금 기관들은 코스닥에서는 일단 반도체가 좀 보이고 또 5G라든가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중요한 건 매수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동성마인텍, 범한퓨얼셀, CS 베어링 정도만 10억 원 넘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쪽에 매수하는 것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관은 코스닥에서 반도체,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2차전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2차전지와 뭐 바이오 조금 사고 엔터도 좀 샀지만 일단 2차전지,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2차전지, 기관은 코스피는 2차전지를 같이 샀는데, 그리고 정유도 사고 샀는데 코스닥에서는 조금 흐름이 다른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2차전지는 좀 오늘 외국인 기관이 샀지만 주가가 많이 안 올랐잖아요. 베팅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뭐 내일 시장이 또 무너지면은 아직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그냥 반등하는 거 보고 사도 충분해요. 미리 사서 뭐 정확하게 저점에 사서 정확하게 고점에 팔아야지 하는 욕심만 버리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 분위기는 좋지 않은 건 확실하고 지금 미국 시장도 좋지 않은 것도 확실한데 분명히 돌아선다니까요. 그게 이번 주 후반부로 갈수록 더 강하게 돌아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고비랄까요? 아니면 그 피크랄까요? 이게 9월 13일 날 있을 이제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이번 주는 미리 선반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선반영한 만큼 이벤트가 지나가면 올라갈 거예요. 그게 25, 26일이 될 거라서 미리 하루 정도 일찍 한 수요일쯤 올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자,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일단은 지금은 반등을 뭐 아직은 하루 이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바닥을 지나는 지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매수는 뭐 비중 확대는 좀 걱정되는 구간, 이 정도 정리하면 될까요? 오늘 앞부분에 또 아주 상세하게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빨리 올려야 11시 한 3, 40분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